SEC의 체제 변화인 폴 애킨슨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라운드 테이블, 즉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건 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에서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죠. 그리고 자산 토크화, 그리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이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디파이 핵심 쟁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가장 연결성 있는 이제 중앙화 시장에 대한 법적 논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마 스테이블 규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올 텐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5월 22일자 기준으로 제가 이슈 하나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렸죠. 5월 22일 폴 애킨슨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개혁 추진을 한다는 주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폴 애킨슨은 그 전에 있었던 게리 겐슬러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주요 인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SEC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공포심을 주었던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특히나 가장 컸던 요소 중에 사건이 세 가지 있었죠. 게리 겐슬러가 했던 사건 세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딜레이 시킨 거, 그리고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장기화시킨 거,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리플과의 소송을 거의 5년 이상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게 게리 겐슬러고, 이러한 SE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은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SEC라는 기관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사람이 앉을 때와 암호화폐 시장에 반친화적인 사람이 앉았을 때 개혁과 체제가 달라지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에 폴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친암호화폐적 성향이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SEC 폴 애킨슨에 대한 체제에서 SEC의 지금 현재 위원장인 폴 애킨슨은 현재 개혁 추진을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불확실성한 태도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뭐였냐면은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와 반대되는 내용을 역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폴 애킨슨의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그 다음 후속 기사가 SEC 태스크포스 향후 몇 달 내 첫 보고서 발표에 대한 예정이었죠. 무슨 소리냐면은 폴 애킨슨이 사실 상원인준을 거쳐서 자리를 앉게 된 건 4월 중순쯤이에요. 그리고 첫 SEC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태스크포스 이 부분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거를 첫 번째로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나올 내용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법률보다 한 단계 유연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프레임워크에서 나올 내용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증권과 비증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률을 기존에 있던 증권 시장에 포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폴 애킨슨은 어떻게 연방증권법을 이렇게 탈중앙화 상황이 가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은 다르게 연방증권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증권과 비증권법을 분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등록요건과 기간 수용,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완화적인 성향을 보여줄 첫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6월 9일 날 이렇게 폴 애킨슨이 주도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룰 내용이 이번에 프레임워크 내용이 나오냐 하는데, 이번에 프레임워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냥 정책 전환의 신호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낼 가능성이 높고, 핵심 의제 집중과 미래 기반 발현, 그러니까 디파이 관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루지 않을까. 그래서 5월 22일 날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시장에 표출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6월 9일 날 라운드 테이블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큰 변화 없이 시장이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외국 외신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했던 비트코인 이제 심포지엄에서도 사실 큰 변화 없이 내용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6월 9일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룰 내용도 이전 라스베이거스에서 했던 비트코인 심포지엄과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거다. 큰 변화 없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을 내세울까 안 내세울까 한다고 치면은 저는 그냥 의미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FOMC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이번에 있을 SEC 폴 애킨슨이 주도하는 이 심포지엄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내용이 크게 변화될 것 없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방향되지 않고 지금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 코인 트렌드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시간 외에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 받으시려면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입장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는 실전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인 클래스로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코인의 차트를 또 확인해 볼지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제로쌤, 오늘도 역시나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일까요? 네, 월요일은 당연히 비트코인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소통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다가 지금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일단 그래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비트코인부터 현재 기술적 관점 보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일지 그리고 또는 선물 관점에서는 이제 한번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번 차트를 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는 역시 추세가 현재 어떤 쪽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추세가 어느 쪽으로 유리한지를 볼 수 있는 채널링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빠르게 그려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추세 라인, 추세에 대한 채널링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빠르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고가와 저가 라인대들을 평가하면서 라인을 세워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너튜브에서 방송을 공개적으로 한번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선을 크게 그렸는데 맨 이쪽부터 A1, A2, A3, A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추세가 현재 가고 있는 건 기울기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각도가 올라가 있으니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한 주가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하지 못한 즉 하방 쪽 측면으로 갈 수 있는 매도가 유리해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라인을 이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가줘야 이제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즉 매수에 대한 추세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은 이러한 마지막 라인에 있는 이 추세 라인까지 깨트리고 나와야 이제 하방 추세가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날짜 기준으로 6월 6일 이제 1시 정도네요. 1시 정도에 비트코인이 100K 근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100K 근처까지 내려왔고 지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중간 단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추세선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아마 그리고 매수적 관점을 좀 유리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자리는 하나 정도는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자리만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재 눌림이 발생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반등 자리도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있던 저가와 고가 모멘텀을 크게 펼쳐서 보게 되면 일단 하단 쪽에서에 대한 매수죠. 0.618 그리고 시장의 심리적 접근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00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원래 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102K 정도 구간에서 먼저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1차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긴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넘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지지 구간에 대한 지지는 깨지고 3차 라인 때까지 가지고 나와서야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을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닥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상승분에 대한 과열을 한 번은 시켜줄 시기가 올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점 라인과 현재 저점 라인대를 비교해서 보면요, 피보나치 선이 한 3가지 정도는 보일 텐데 지금 1차, 2차는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07.5K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07.6K 정도에 대한 저항가를 먼저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에 따라 같이 보면 좋은 선이 현재 이렇게 추세 라인이 중간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에 대한 리테스트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1차적으로 가격만 본다면은 107.6K에서 8K 정도가 저항대지만 좀 더 위로 잡아서 본다면은 108.2K까지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현재 시점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은 107.8K 부근, 107.8K 부분에서 그리고 108.2K 정도 부근에서에 대한 밴딩 값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하나 정도만 설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지지대 가격대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매수도 같이 봐야 되니까요. 올라와주고 있으니. 근데 다만 이 라인대를 지우고 현 시점에서 올라와주는 목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전에 한번 크게 이제 음프파였지만 레인지는 가지고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인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대 이거는 색상을 뭐런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선인데 이 라인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단보다 더 강한 지지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아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대의 주가에 대한 채널링 하단을 기준 삼아서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피보나치 그어서 지금 계속 고점 갱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단가를 조금 더 모멘텀 바꿔야 되겠지만은 눌림이 나와준다라면 104.7K, 원래는 저희가 매수를 보면 안 되는 자리가 제가 그때 당시 104.7에서 104.2K 정도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수 매도가 워낙 여기서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밀리고 눌리는 거에서 좀 반반, 피프티라서 이 매물대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쪽에서 이제 위로 상승하는가 아래로 상승하는가 그 이후에 이제 이 가격대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 쪽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매물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안전한 자리가 103.6K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 못 기다릴 거고, 일단은 지금 저는 오는 자리 저는 방송 끝나자마자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107.8에서 108.2K 구간에서 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자리를 줄 건데 그 자리에서 내일 내리는지 아니면 돌파되는지에 대한 평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차트 열어서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107.6K 이 부근은 저항대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지지 라인은 104.7K 부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스타 오늘도 제로쌤과 함께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정 적용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은 소통방 참여하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서 제로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통방에서 이미 차트 분석 다 해주셨거든요. 오셔서 선제적으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